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19, 16위 공개합니다. 무거운 짐 들 때 뭐뭐만 기억하세요. 집에 가면 이제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몇 개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있는 택배 상자 보이시죠? 가까이 가셔서 평소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희 둘이요? 이게 뭐 의식을 하지 말고 현관문 앞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시라고요. 네. 사빈이 아빠 그 저기 택배 좀 들어줘요. 자, 사빈이 아빠 네. 빨리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하하. 정말 한심합니다. 누구요? 이렇게 했다가는요. 허리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뭐 잘못했어? 나 길 가다 뺨 맞은 느낌이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습관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짐을 들다가는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어허? 먼저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흔히 하는 나쁜 자세. 다리를 편 상태로 허리만 그대로 구부려서 드는 분들 많으시죠? 오 기자님처럼. 그리고 짐이 좀 무겁다 싶으면 몸을 쪼그린 상태로 들어 올리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한 기자님. 한 기자님처럼. 아니, 그러면 자, 인간이 그거 이외에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아, 뒤로 이렇게 들어? 그건 어떻게 하라는 허리 거야? 건강에 좋겠네. 아니면 누워? 누워서 이렇게? 아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신체 사용으로 허리 수명 단축시키고 있었던 분들,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전보건공단에서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근로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원칙. 첫 번째, near, 물건 가까이에 서서. 2번, no bending back, 등을 구부리지 말고. 3, knee, 무릎을 굽혀 다리 힘을 이용해 물건을 드는 겁니다. 일명 3N 수칙. 예전부터 어른들이 막 번쩍번쩍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허리 나가죠. 조심하라고. 저는 다 배워서 일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데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허리를 피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네, 아유, 잘 기억해야겠네요. 자, 잘못된 자세로 허리 수명 단축시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거운 물건 들 때 3N 수칙만 기억하세요.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내 건강을 위협하는 자세가 있다. 한국인들이라면 아마 99% 누구나 너무 많이 하는 자세. 연령 불문, 장소 불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처럼 몸에 밴 자세. 바로 양반다리. 외국인들은 불편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양반다리 하거나 한쪽 다리 세우는 일명 엄마다리 자세가 쉽고 심지어 편하지 않던가요? 참 신기한 게 의자 위에서 일부러, 네. 소파 위에 일부러.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파에 등 대고 저렇게 또 앉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소파 위에 앉는 게 아니라 소파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죠. 그렇죠. 소파는 앉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 받인 것처럼. 그렇지.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유전자에 박혀 있나?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편하게 양반다리 하면서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습관들이 야기할 무시무시한 질병들, 허리 디스크, 이상근 증후군, 무릎 관절 악화, 이 3콤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다리 푸십시오 지금. 양반다리 자세 하나가 여러분들의 허리와 무릎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2년, 3년, 10년 얼마나 노화시킬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안 고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자세 자체는 편한데 근데 그게 안 좋은 자세라는 거잖아. 안 좋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특히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양반다리 자체가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쏠려서 허리 디스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골반 주위 근육이 긴장돼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의 통증이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양반다리를 할 경우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때 무릎뼈 사이 연골판에도 압력이 가해지면서 무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반다리는 정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가능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높은데 나이 들수록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겠군요. 이게 이제 생활 습관상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에 살고 있었네요. 저는 조금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올바른 자세는 뭐예요?
앉을 때는요, 되도록 의자를 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무릎과 허리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앉을 때도 복부에 힘을 빡! 허리는 반듯하게 이렇게 빡! 아셨죠? 무심코 해왔던 양반다리 습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양반다리 하고 시청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오늘부터 바른 자세 하기로 약속?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10위 공개합니다. 뒷목 잡는 현대인들을 위한 스트레칭.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현대인들이 목이 뻐근할 때면은 내 뒷목 목 뻐근해 죽겠네. 아우 뒷목 잡고 스트레칭을 쭉 이렇게 해주죠. 요즘 뭐 거의 거북목이 뭐 스마트폰을 다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스마트폰뿐이에요.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이게 안 구부릴 수 없는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이라면 틈틈이 꼭 해야 되는 스트레칭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목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은 1번 머리 옆으로 당기기, 2번 머리 아래로 당기기, 3번 양옆 뒷머리 누르기, 4번 턱 당기기. 저는 이거 약간 책에서 배운 것 같은데 아하, 저는 뒤로 하는 거 이거 이게 좋죠. 이게 좋다. 아니요, 이거 4개 다 좋아요. 다 좋다. 지금 말한 건 다 좋아요. 이거 목 스트레칭 할 때 4개 다 돌아가면서 하라고 배웠어요. 자, 보기 중 목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법은 없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4가지 모두 목 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정말? 그럼 자, 그동안 무심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지금껏 잘못된 목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 많이 하죠. 아,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일이요.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 뻐근할 때, 목 왔다 갔다 하며 한 손으로 목 꺾는 행위들 많이 하셨죠? 목 스트레칭을 그렇게 하는 순간엔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만족일 뿐. 특히 목 디스크 손상이 있을 때 목덜미와 어깨 축지 근육을 스트레칭한다면 오히려 목 디스크는 더 악화됩니다. 그런 식으로 목 푸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야,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올바른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양쪽 견갑골을 뒤로 모아서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살짝 치켜드는 신전 동작을 해주는 것이 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유지하고 스마트폰도 높은 위치에서 모니터도 받침대를 사용해서 높이 보는 등 척추를 편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뒷목 당길 때 괜히 목 꺾지 마시고요. 틈틈이 가슴을 쭉 펴고 신전 동작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8위를 공개합니다. 건강한 과일 뭐든 뭐뭐. 자, 주변에서 이런 경우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타민 아주 듬뿍 들은 과일을 식사 대신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렇죠. 과일 많이 썰어서 드시고 하죠. 특히 제 주변은 아침 대신 과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라는 게 통설이죠. 자, 사실 뭐 과일, 비타민이 충족도 되고 건강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모든 과일은 어느 정도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즉, 과일의 주성분이 이 과당이다 보니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 수치를 높이게 되고요. 급격히 분비된 인슐린은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까지 자극하는 악순환.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많이 먹는 등의 과도한 당 섭취는 금물이고요. 좋은 영양성분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히 섭취를 하는 걸 권고합니다. 근데 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사과 5개가 적당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사과 5개는 배불러서 못 먹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사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과만으로 식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 자, 대략 기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2,000kcal, 이 적정한 과일 섭취량은 100g 내외로 하루 2회 섭취. 예를 들면 바나나 1개, 사과 반 개, 귤 2개나 딸기 대여섯 알 중 2가지 정도로 섭취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반 개?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 먹고 사과 반 개 먹으면 땡인 거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드시더라도 비교적 당분이 적은 베리류와 자두 등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포도,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은 비교적 당분이 많은 과일이거든요. 더욱더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과일 한 접시 먹는 게 진짜 안 좋은 거네. 그래요. 뭐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죠. 사과 반쪽.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무심코 많이 먹었던 과일.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되돌아보실 때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7위 공개합니다. 갓생 습관인 줄 알았던 아침 루틴이 독.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은 30대 직장인 지니 씨는요. 오전 6시 부지런히 일어나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요. 물 한 컵을 들이켜고요. 아침 일기를 쓴 다음에요. 책을 10페이지 이상 읽고 푸시업 100개를 채우는 오전 루틴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오상진인데? 푸시업 100개까지 못해. 자, 지금 언급한 지니 씨의 아침 습관 중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다 권장사항 아니에요? Nope! 아침부터 푸시업 100개. 왜요? 손목과 팔관절, 어깨관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틀렸습니다. 뭐야?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아침에 물 마신 거예요. 왜요? 그게 왠지 그걸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얼핏 보면 갓생 습관을 사는 듯한 직장인 지니 씨의 일상 중 잘못된 습관은 바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일 좋은 습관일 것 같은데?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허리 스트레칭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척추 재활 전문가들은 허리 스트레칭이 오히려 허리 디스크를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이 든 사이에 우리의 근육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아침이 됐을 때 바로 그 척추에 자극을 줄 경우 우리 몸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을 놀라게 해서 오히려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네. 바른 자세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근육이 좀 더 깰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스트레칭입니까? 자, 허리 디스크 수술비 3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기상 직후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 바트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네. 턱 밑을 개고는 깊이 들이십니다. 빨리. 첫째는 15분간 워밍업 해줄 것. 아침에는 먼저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양말을 신을 때도 꼭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신을 것.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몸을 서서히 깨워주셔야 됩니다. 아침의 몸 상태가 낮보다 훨씬 더 부상을 입기 쉽다는 걸 명심한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비 3천만 원 아껴드렸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내 생명 단축시키기 쉽고 6위를 공개합니다. 상쾌한 아침 조깅의 진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입이 즐거웠던 만큼 한 해가 가도록 몸은 점점 더 불어간 50대 가장 쭈니 씨.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체지방률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턴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높게 나온 체지방률에 그래 결심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오늘부터 뛴다. 쭈니 씨처럼 아침 조깅을 다짐하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복 유산소 한때 유행했잖아요. 어. 이게 빈속에 뛰면은 살 쫙쫙 빠진다고 어허. 많이들 했죠. 근데 이거 진짜 해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못 뛰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을 잘 태운다고 알려져 요즘 많이들 하는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 과연 우리 건강에 좋기만 하는 걸까요? 아침 조깅도 안 좋습니까? 뭐 우리 상식 중에 제대로 된 게 없군요. 엄밀히 따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조깅을 습관처럼 했다가는 한 바퀴만 더 뛰자. 근데 왜 이렇게 울렁거리고 어지럽지? 누군가는 식은땀이 줄줄, 두근거리고 불안한 떨림 증세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닐까? 혈당 스파이크? 어허. 그거 되게 나쁘대잖아. 아하.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확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 또 쇼크가 오잖아. 아, 그거 아닐까? 모르겠습니까? 자,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눈 뜨자마자 뛰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복에 뛸 경우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아침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침 밥을 먼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혈당 안 오게. 야, 공복 유산소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나 한 조각 정도 드시고 뛰면 좋죠. 그렇죠. 뭐라도 드시고 과하지 않게. 그리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가 오전과 오후에 걷거나 러닝머신을 하는 것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요. 하루 중에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깅보다는 야깅으로 살짝 뛰어주기. 조깅이 아침 주자를 쓰는. 아, 저는 이건 MZ식 유머입니다. 아 그래? 예, 야깅으로 하십시오. 야깅으로 가겠습니다. 네.